해주신 우리 정윤진 대표님께 감사드리는데 와 훈남이시네요. 네. 제가 훈남이네요. 네, 훈훈한 남자. 아, 네. 네. 네, 그런데 언제 가장 행복하시죠? 언제 가장 행복하냐면은 뭐 일단 가족이랑 같이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하고 그렇죠. 이게 제일 가족이랑 함께 있을 때 행복해요. 네. 왜 가족이랑 함께 있을 때 행복할까요? 일단 안정감이 들고 음. 뭔가 저를 좀 제가 여기에서 보호받는다는 느낌? 일단 뭔가 포근한 느낌이 더 많이 들고 포근한 느낌. 네. 가족과 함께 있다. 가족이란 단위는 나의 모든 것을 다 받아줄 수 있다. 그리고 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얘기한 거 다 받아주시고 또 커뮤니케이션이 되잖아요. 네. 물론 맛있는 음식 먹고 여행하고 뭐 즐거운 스포츠, 레저 즐기는 것도 행복 중에 하나지만 진정한 행복은요 누구와 소통하고 있을 때. 네. 동의하십니까? 맞습니다. 예. 영화 제목이 생각이 갑자기 안 나네. 어떤 영화? 게스트 어웨이라는 아, 영화 보셨나요? 얘기는 들었죠? 네. 캐스터 어웨이 아니에요? 네? 게스트 어웨이. 게스트 어웨이. 톰 행크스? 네네. 톰 행크스 나온 거 맞죠? 네네. 네. 캐스터 어웨이. 그런데 그 영화의 핵심은 뭐였죠? 주인공이 갑자기 불시착해가지고 무인도에 홀라 남았는데 그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외로움을 극복하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네. 그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기 가방을 뒤져보니까 바람 빠진 맹공이 나왔거든요. 네. 거기다 지푸라기를 넣고 해서 볼륨감을 만들어서 피를 내가지고 잉크가 없으니까 네. 그걸로 얼굴을 그린 거예요. 그리고 그 인형을 가지고 대화 나누면서 외로움을 극복해서 결국은 탈출했다는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가장 극복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외로움인 것입니다. 외롭다는 거의 반대는 소통이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소통, 공감.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가까운 친구 사이에 내가 뭔가 내가 충고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게 낫지 않겠니? 하면서 충고해 주잖아요. 네. 근데 사람들은 충고보다 더 원하는 게 있어요. 공감받기를 원해요. 힘들었겠구나. 그걸 어떻게 해냈어? 장하다. 이게 훨씬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 자기 길을 찾아갈 수 있는데 거기에 개입을 하고 싶은 거죠. 이럴 때 이렇게 해주고 싶은 걸 말이죠. 그래서 따라갑니다. 충고보다 더 귀한 것은 공감하는 것이다. 시작. 충고보다 더 귀한 것은 공감해주는 것이다. 공감해준다는 것은요, 그냥 사실을 인정해준다는 거예요. 인정하라. 상황을 인정하라. 날씨가 춥잖아요. 네, 그리고 발이 길이 얼었더라고요. 근데 그 길을 살아오는 발끝이 왔어요. 왜냐면 제가 지금 이 오른쪽 뼈가 작년에 수술을 받았는데 피를 아직 제거 안 했거든요. 피를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넘어지면 뼈가 다 부서진대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더 조심스럽게 오늘 출근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아드님을 만난다는 그 기대감으로 왔습니다. 네. 인정하라. 날씨가 춥다는 거, 겨울이 날씨가 추운 거예요. 인정해야 돼요. 여름은 더우니까 여름인 것이죠. 여름 더위를 인정하면 덜 더워요. 근데 더위와 싸우면 더 더워요. 막 부채질하고 참 얼음물 먹고 막 그러고 있어요. 나중에는 더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인정하고 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소통, 공감, 인정까지 왔네요. 인정하면 이해하고 이해하면 감사할 수 있다. 이게 긍정화 시키는 방법이에요. 긍정화. 긍정화법이라는 책을 쓴 저자예요. 네. 그래서 인정하면 이해하고 이해하면 감사할 수 있다. 시작. 인정하고 이해하면 감사할 수 있다. 네. 내 안에 어떤 기운이 있느냐가 중요한데요. 긍정화된 기운, 긍정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면 매사 다 극복할 수 있어요. 어떤 일이라도 극복해낼 수 있거든요. 근데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거 왜 안 하고 말지. 그러면 되는 일이 없다고요. 그죠?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맞습니다. 네. 엄마가 제안했을 때 아들이 받아준 것도 인정. 네, 인정한 거예요. 왜냐면 요즘 세대들은 엄마 말 잘 안 듣거든요. 엄마 그걸 뭐해? 2시간, 3시간씩이나 막 그랬을 텐데 이렇게 와주신 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할 일은 스피치에 관해서 할 거예요. 스피치. 그런데 스피치라는 말 앞에 커뮤니케이션은 말이 생략됐다는 것입니다. 커뮤니케이션. 스피치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스피치는 뭐고 커뮤니케이션은 뭡니까? 스피치는 일방적으로 말을 쏟아놓는 것, 일방적으로 쏟아내는 것을 스피치라고 한다면 커뮤니케이션은 서로 주고받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토크하라. 네.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하려면 토크해야 돼. 대화하듯 해야 됩니다. 대화는 대놓고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대놓고 대화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것이 대화인 것입니다. 대화 부재 심각하죠. 현대인들이 대화 부재예요. 네, 네트워킹 다 되어 있고 또 뭔가 큰 집단에 들어가 있지만 나홀로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기차를 타보면 나 정말 서울 가서 지하철 타보면 한심해요. 다 스마트폰 보고 있어요. 뭐 보는가 했더니 만화 캡틴 보고 있고요. 기사 캡처하고 있고요. 그러고 있다고요. 책을 읽는 경우는 별로 없었어요. 옛날에는 지하철 타면 다 책 들고 책을 봤거든요. 무료하니까 그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책을 보고 그러는데 다 스마트폰 하고 있는 거. 그래서 그 문화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가끔 책을 가지고 읽는 사람들 보면 신기해요. 박수 보내주고 싶고 뭐 상금을 주고 싶을 정도로 그런 마음이 땡깁니다. 자, 스피치 오늘 커뮤니케이션 토크 이게 핵심인데요. 스피치 어떤 일이 부담스러우면 쪼개면 됩니다. 쪼갠다. 쪼갠다. 쪼개라. 쪼개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미분시켜라. 잘게 나누어라. 또 한 가지는 무슨 뜻이 있을까요? 쪼개라. 또 나보고 왜 쪼개냐? 옛날에 웃어라. 사람들은요 어떤 어려운 일에 봉착을 하면 긴장하게 된다고요. 긴장하니까 얼굴이 얼어붙잖아요. 네. 경직되어 있다고요. 그런 상태에서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절대 해결이 안 돼요.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면 일단 웃으면 여유가 생기고 내 뇌에 뭐가 공급되냐면 산소가 공급되죠. 그래서 이게 활성화되는 거예요, 뇌가. 그래서 방법을 모색해낼 수 있다고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면 어떻게 하라? 웃어라. 아니, 쪼개. 쪼개. 근데 쪼개라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미분시켜라, 웃어라. 일단 웃고 미분시키는 거예요. 잘게 나누는 거예요. 네, 잘게 나누는 거예요. 네, 지금 디자인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그 프로젝트를 맡으면 한꺼번에 처리 못 하잖아요. 네. 잘게 나누잖아요. 그래서 스케줄을 잡잖아요. 네. 일정을 잡아서 그 일정대로 진행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든지 일을 할 때는 쪼갠다고요. 나눈다고요. 나눠서 일을 한다고요. 네. 사람이 부담스러울 때도 쪼개면 됩니다. 대중 앞에서 스피치 할 때도 부담이 되면 쪼개면 됩니다. 쪼개는 거 보니까 저기 윤진이도 있고 여기 효은이도 있네. 여기 아드님도 있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친밀감이 들고 낯설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뭉뚱그려서 바라보면 거대한 공룡 같잖아요. 네. 마치 나를 그냥 잡아먹을 것처럼 달려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공포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쪼개보면 다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스피치를 쪼갰더니 세 가지가 나오거든요. What, how, looks. What, how, looks.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따라서 합니다. What, how, looks. 시작. What, how, looks. 네, what, how, looks. 그래서 오늘 3시간 때는 이거 쪼개서 세 가지를 나눠서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스피치를 쪼개니까 뭐가 되냐면 what이 나왔어요. 스피치를 쪼개니까 what이 나왔고 how가 나왔고 looks가 나왔어요. what. 뭘 말하지? what to say. 뭘 말하지? 네.
이게 컨텐츠잖아요. 네. 컨텐츠. 이거를 키워드로 컨텐츠를 만들어라 하는 것입니다. 키워드로 컨텐츠를 만들어라. 네, 이걸 조금 더 바꿔서 얘기하면 로직이라고 합니다. 로직, 이론적 틀. 이론적 틀이 있어야 말이 돼요. 그리고 훨씬 설득력을 높일 수 있어요. 그리고 신뢰감을 줄 수 있다고. 막 친구들 간에 그 술자리에서 얘기하다 보면 야, 개똥 철학 집어쳐. 이론도 없는 근거도 없는 얘기를 그만해. 이런 뜻이잖아요. 네. 로직은 근거가 있다고요. 그죠? 이론적으로 구상되어 있다고요. 로직을 키워드로 구성하는 거예요. 키워드로. 압축시켜서 키워드로 만드는 거예요. 네. 내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콘텐츠를 키워드로 압축해서 이론적 틀을 만든다. 말이 되네요. 이게 내용을 구성하고 내용을 전개하고 컨텐츠를 만드는 방법이에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컨텐츠를 키워드로 압축해서 로직을 만들어라. 시작. 컨텐츠를 키워드로 압축해서 로직을 만들어라. 네. 그 다음에 how to say. how. 어떻게? 네. how to say는 중요한 게 포즈가 있어요. 포즈. 그 다음에 템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연음법이 있어요. 어떻게 말을 할 것인가, how to say, 어떻게 말할 것인가, 포즈, is power. 스피치에서 기술 이거 하나예요. 따라합니다. 포즈 is power. 시작. Force is power. 무지하게 강력한 힘을 갖습니다. 포즈가. 우리가 말을 할 때 정부미가 있고 일반미를 비유해요. 정부미는 끈기가 없는 쌀이에요. 일반미는 아주 찰져요. 네. 사람도 보면 끈기가 정부미 같은 사람이 있고 일반미 같은 사람이 있어요. 아주 야무진 사람이 있고 좀 허술해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윤진님 엄마는 아주 야무진 정부미세요. 끊으면 찰기가 나옵니다. 끊으면 강력한 힘을 갖습니다. 워싱턴의 대통령은 우리의 땅을 사고 싶다는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이러면 탁탁 먹혀야 말이에요. 근데 정부미처럼 술렁술렁 말을 해버리면 이 날아가는 말이 된다고요. 워싱턴 대통령 우리 땅을 사고 싶다는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도대체 제 친구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도대체 모르겠어. 그래서 말을 할 때는 한자 한자 눌러서 포즈를 쓰시면 됩니다. 자, 따라합니다. 한자 한자 눌러서 포즈를 적용하라. 시작. 한자 한자 눌러서 포즈를 적용. 거기다 악센트를 주면 템포가 나옵니다. 리듬. 네. 워싱턴의 대통령은 우리의 땅을 사고 싶다는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늘이나 땅을 사고 팔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면 이게 강력하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네. 술렁술렁 전달하지 말고 강력하게 전달하는 방법은 포즈, 템포. 그다음에 연음법이 있습니다. 천말을 더듬거나 막 버벅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그때 노래하듯이 하면 됩니다. 노래는 어떻게 됐어요? 네, 멜로디가 있어요. 그리고 그 연음법을 쓰게 됩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노래 부르면서 버벅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말을 버벅대지 않고 아주 유연하게 청산수와 같이 말을 하려면 노래하듯 말하는 거예요. 요즘은 노래를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말하듯 해요. 대화하듯. 툴툴 던진다고. 힘 빼고. 툴툴. 그래서 노래 부를 때 힘 막 여기다 빗발 쓰잖아요. 네? 네. 여기 심줄이 막 튀어나오도록 힘 딱 주고 하는 집은 이건 정말 초짜예요. 돼지 목단 소리 하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은 아주 유연하게 힘 빼고 멜로디를 연결합니다. 그래서 노래하듯 말아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룩스가 있는데 룩스가 5가지가 있답니다. 5감으로 말하기. 그래서 이거 첫째 시간, 둘째 시간, 셋째 시간 할 건데요. 이게 룩스 어떻게 보여주는가에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페이스, 그 다음에 보이스, 그 다음에 제스처, 그 다음에 아이 컨택,
다음에 마인드. 5가지인데 페이스는 이거예요. 입술꼬리 이렇게 올려주는 거. 네. 우리 아드님이 지금 힘주면 입술꼬리가 이렇게 처지거든요. 네. 그리고 근엄해 보이고 엄숙해 보이고 네, 바늘로 이렇게 어디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날 것 같은 매정해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제 육군 소령이 왔다 갔어요. 6시부터 7시까지 이정혁이라는 소령이 왔다 갔는데 자운대 교육받으러 왔어요. 1년치. 근데 그 사이에 저를 찾아온 거예요. 10번 개인 코칭을 받는데 그 친구가 일단 소령이니까 나이가 젊죠. 30 후반이나 40 초반 정도 나이인데요. 페이스, 얼굴 표정 좀 이렇게 올리세요. 네. 페이스. 그러면 유연해 보이고 훨씬 친밀감을 갖게 되고 지금 너무 좋잖아요. 네. 우리 딸 주고 싶고 이렇게 된다고요. 네. 페이스. 그 다음에 보이스가 중요한데요. 좀 이따 호흡 발성할 건데 보이스. 턱을 당기고 목을 열고 일단 개방형 발성을 해야 돼요. 한번 해보실까요? 좋아요. 볼륨감이 있어요. 근데 어제 그 새로운 얘기한 이유는 뭐냐면 볼륨감이 없어요. 목소리가 얇아요. 근데 이 목을 열어도 목을 못 여는 거야. 목이 열리면 두툼하게 발성할 수 있어요. 두툼해야 돼. 뭐든지. 해도 두툼해야 되고요. 사람도 두툼해야 돼. 뚝배기처럼 두툼해야 돼. 양은 냄비처럼 파르르 끓었다가 파르르 식어버리면 되겠어요? 뚝배기 같은 사람이 좋지 않아요. 두툼한 사람. 인격도 두툼해야 돼요. 네? 보이스도 두툼해야 됩니다. 그래 두툼한 발성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제스처입니다. 제스처. 앞에 나와서 프리젠테이션 하실 때 보면 그리고 회의석상에서 말을 할 때 어떤 제안을 할 때 보면 다 긴장하잖아요. 네. 네, 대표이사님 계시고 전무님 계시고 외부 심사관 오셨는데 말을 해보세요. 얼마나 어려워요. 경직되거든요. 근데 그 경직된 걸 푸는 게 이거예요. 그 다음에 얼굴에서 풀고 제스처에서 푸는 거예요. 이걸 풀면 굉장히 유연해지고 더 중요한 것은 내 하는 말에 몰입될 수 있어요. 네? 제스처 쓰면 왠지 정신이 딱 집중이 돼요. 근데 이렇게 해보세요. 남의 얘기하 듯해요. 경직돼가지고. 자기 얘기하면서 남의 얘기해요. 감정이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설득력이 없고 공감력이 떨어지는 거죠. 근데 막 몰입되고 열정을 쏟아볼 수 있고 온도를 높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제스처가 굉장히 중요해요. 제스처를 써야 됩니다. 너무 과장되게 쓰면 안 되겠지만 그 다음에 아이 컨택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 어디 그 연수를 가면 저렇게 선글라스 딱 끼고 앉아있는 분 있거든요. 맨 뒤에 앉아있잖아요. 그럼 그분은 덜렁덜렁 듣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맨 앞에 앉는 분들은 굉장히 열정적이고 적극적인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굉장히 모범적으로 직장생활 하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고가를 낼 때 그 사람 보나마나 자리 어디 앉는가 보면 일단 A 등급, B등급, C등급 열정적으로 앞에서 바라본다는 것, 이건 신뢰를 갖게 하고 그 다음에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소통이 돼요. 그렇죠? 언어적인 소통도 중요하지만 이 바디랭귀지라든지 오감을 통해서 소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얼굴 표정 원활하게 그 다음에 친밀감을 갖게 하고 그리고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봐야 이게 뭔가 교감이 될 수 있잖아요. 코드도 꽂지 않는데 전기 난로를 켤 수 없잖아요. 코드를 꽂는 게 뭐예요? 아이 컨택입니다. 그 다음에 마인드는 뭐냐면 존경심이에요. 자, 지금 넌 퀴즈 내겠습니다. 존경과 사랑 하나를 버리자면 뭘 버릴까요? 인간관계에서 하나를 버릴 수 있다면 하나를 버려야 돼. 뭘 버릴 수 있을까요? 사랑. 그것 역시 아드님 잘 두셨습니다. 아주 총명합니다. 보세요. 사랑은 없어도 돼요. 존경심이 있으면 사랑은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사랑은 있고 존경심은 없어. 까짓 거, 집까짓 게 뭐 그러면 이 사랑 바로 무너져요.
그러니까 항상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존경심. 70억 인구가 있지만 이렇게 많았다고 하는 것은요, 정말 대단한 일이잖아요. 네.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이 사람의 일생이 온 거고, 이 사람의 깨지기 쉬운 마음이 온 거잖아요. 정현종님의 방문객이라는 시에서 인용을 한 것인데요. 네. 한 사람이 온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존경하는 마음으로 귀히 여겨야 하잖아요. 아드님이 없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윤철광한테는. 여기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지만 어마어마한 사건이 지금 벌어진 거거든요. 네. 그래서 나는 아드님을 정말 존경하는 마음으로 3시간 동안 함께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 귀히 여기는 마음으로 방문객을 귀히 맞이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강의할 때도 그렇고 대화할 때도 그렇고 모든 커뮤니케이션에서 이 존경심이 사라지면 커뮤니케이션 안 돼요. 소통이 안 돼요. 그죠? 네. 바로 그 느낌을 알아요. 텔레파시라고 하잖아요. 네. 이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있네. 그럼 기분 나빠가지고요. 마음에 그냥 척도덕 다치잖아요. 네. 이 사람이 나를 챙겨주고 있네. 나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네. 이 사람 정말 배려심이 많으신 분이네. 그러면 일단 마음에 그냥 확 보여요. 그러면서 소통 공감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5가지 오감을 가지고 얘기를 해봤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하나 이제 풀어가게 될 텐데,